419번입니다.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평행이동을 보면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는 k만큼 평행이동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거에 의하여 C1은 원의 방정식 맞나요? 2차, 2차, 1차, 1차 상수 0이니까 바로 원이죠. 이 원이 옮겨지는 원을 C2라고 할 때 C1과 C2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심만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C1의 중심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X계수 반의 보호반대 마이너스 1. Y계수 반의 보호반대니까 바로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한다는 말입니까? X축으로는 4만큼, Y축으로는 K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겠다? 바로 X좌표의 4, Y좌표의 K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인 3과 4 플러스 K일 K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점 바로 중심 사이의 거리가 5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맞습니까? x 차에 대해 제곱 3과 마이너스 1의 차는 4니까 제곱하면 16이 되고요. k 플러스 4와 4의 차는 k가 되죠. k 제곱이 되겠네요. 그것을 루트 씌운 게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25가 되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k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9가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 k의 값이니까 바로 3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지 말고 바로 그래프가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시키지 말고 중심을 크리티컬 포인트를 바로 평행이동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20번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요. 이 원을 Y축 방향으로 A만큼, X축으로 방향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고 Y축으로만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럴 때 그 평행이동한 원이 이 직선과 접한다. 자, 직선과 접한다는 것은 원의 중심과 직선하고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 R과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원래 이 원의 중심은 3,0인데요. 이 3,0을 X축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고 Y축으로만 A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평행이동한 이 원의 중심은 3, Y좌표에만 A를 더하면 되니까 3,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을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죠. 원래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20이니까 바로 반지름은 루트 20이 되겠죠. 따라서 평행이동한 원의 반지름도 루트 2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원의 중심과 누구랑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이꼴 0이라 7이꼴 0이라는 직선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D가 바로 반지름 R인 얼마가 되면 되겠다? 루트 20이 되면 된다는 거죠. 맞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공식에 의해서 자,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해주면 16과 4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니까 루트 20이 되겠네요. 그죠? 자, 분자는 x 자리에 3, y 자리에 a를 넣으면 자, 2a에다가 12에서 7을 뺀 바로 5가 있겠죠. 자, 문자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준다. 그게 바로 반지름 루트 20과 같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분자 2a 플러스 5가 대각선의 곱,
루트 20과 루트 20을 곱하면 2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절대값 속에 알맹이가 20이 되어도 되고 또는 2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0이 되어도 되겠네요. 자, 이항하면 15가 되니까 A 값은 2분의 15가 되고요. 그리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A 값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수 A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는 되지 않고 A 값은 바로 2분의 25. 바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21번입니다. 자, 이 원을요, X축의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바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우리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바로 이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은 바로 Y꼴 X나 Y꼴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이 제1사분면에 있으니까 바로 중심은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 X좌표와 Y좌표와 똑같아야 되고 반지름도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R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나나요? 자, 따라서 이 원의 먼저 중심을 찾아보면요. 중심은 X개수 반의 부반대 y계수 반의 부반대가 되고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각각 제곱하면 1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1 이항하면 플러스 11이 되어서 바로 r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니까 반지름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을요, 어떻게 평행 이동한다고 했죠?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새롭게 이동한, 평행 이동한 이 원의 중심은, 자, X좌표에는 바로 M을 더해주고, Y좌표에는 바로 N을 더해주면 되는데, 원의 반지름은 절대로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원의 반지름이 4가 되므로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중심의 x좌표가 무엇이 된다? 4가 되어야 되고 y좌표도 4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n값은 5가 되고요. n값은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m-n은 5에서 2를 뺀 바로 3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바로 그 원의 중심은 Y꼴 X나 Y꼴 마이너스 X 위에 돼야 되는데 바로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나 Y좌표의 무엇과 똑같다? 절대값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반지름이 4가 되어서 중심의 좌표는 자, 무엇이 되어야 된다? 1사분면 위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4,4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422번입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을 자, 다음과 같은 도형의 방정식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이 x, y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점이 아닙니다. 바로 f의 x, y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했다고 해서 점이라고 생각하고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도형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평행 이동은 x축으로는 바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니라 3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점이 아니라 도형이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이 B, 4라고 했으니까 자, 옮기기 전에 이 중심은 x좌표의 x계수의 반의 부호 반대, y계수 반의 부호 반대가 되어서 1,1이 될 것입니다. 그 1,1을 바로 어떤 식으로 평행이동했다. 얘는 점을 평행이동하죠. 중심은 점이니까요. 따라서 그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므로 x좌표에 마이너스 1을 더하고 y좌표에 3을 더하면 자 이동한 바로 저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이 되고요. 1 플러스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무엇이다? 이 중심의 x좌표인 b 값은 무엇이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A 값도 찾아야 되는데 A는 바로 원래 원의 바로 반지름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을 뭐 한다? 제곱한 다음에 바로 플러스 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동되니까 r 제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r 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a로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평행 이동이 되어서 바로 반지름은 똑같이 바로 r 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했죠? 2가 된다고 했으니까 R 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뭔가 잘못됐습니까? 다시 한번 중심이 1,1이고 맞죠? 1,1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어서 R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맞나요? R 제곱이 마이너스 A면 어떻게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R 제곱은 4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했는 게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1이 소거되는 거 아니죠? 2-a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r제곱이 2-a가 되고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r제곱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4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1 더하기 1이니까 2로 표현했어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0이 되어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바로 0이 아니라 2가 되어야 되겠네요. 423번입니다. 중심이 바로 5,2이고요. Y축에 접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Y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바로 5,2라는 원을 한번 살짝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원이 있는데요. 자, 중심이 5,2인데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Y축은 바로 이렇게 원의 왼쪽에서 접해야지 바로 중심이 얼마가 5,2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그 중심에서 Y축까지 Y축이 바로 접선이 되니까 그어버리면 수직이 되어서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은 바로 이 중심의 X좌표와 똑같은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나요? 자, 따라서 이 원래 원 C는요, 어떻게 된다? 중심이 얼마가 되고 5,2이면서
반지름 또한 5가 되는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원을 C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원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a만큼 평이동했다고 했죠. 그러면 C1이란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겠다? 자, 중심은 좌표 점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A만 추가시켜주면 5 마이너스 2A, 2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서 평행 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절대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10월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자, Y축으로 A만큼 평 이동해서 바로 C2라는 원을 만들겠다는 말이겠죠. C2라는 원. 바로 Y축으로는 얼마만큼만, A만큼만 평 이동하여 C2를 만드니까 C2의 원의 중심은 바로 y좌표에만 a를 추가해 주면 되니까 바로 5,2 플러스 바로 a가 되면서 반지름 또한 평행 이동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C1, C2의 원을 우리가 방정식은 다 적지 않았지만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 두 개가 서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원 두 개의 위치 관계죠. 그것도 우리 원의 러브 스토리에서 했잖아요. 총 5가지인데 서로 만난다는 것은 자,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원이 이 안쪽에서도 만날 수가 있죠. 저 내접해서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원 두 개가 반지름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내접할 수는 없죠. 내접을 하게 돼 버리면 그 원은 두 개가 뭐하다? 같은 원이 돼 버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만난다는 말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외접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바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됩니까? 바로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바로 길이가 맞나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길이가 바로 무엇보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뭐 하면 되겠다? 짧으면 되겠죠. 맞나요?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짧으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외접할 때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바로 그 길이의 합과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짧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D가 바로 D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게 얼마보다 바로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인 1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네요? 그럴 때 바로 이 C1, C2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꼴도 여러분들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자, X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2A와 5-2A와 5니까 5에서 5-2A를 빼버리면 바로 2A가 되어서 2A의 제곱인 바로 4A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y차는 2a와 2니까 a가 되어서 a 제곱이 되겠죠. 이거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얼마보다 작으면 되겠다?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양변 제곱을 해주면 5a 제곱이 얼마가 된다? 100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a 제곱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20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바로 사이범위 형태로 바로 a 제곱이 20이 되는 경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니까 4의 범위가 되어서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얼마보다는 자 플러스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때 두 원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A의 값에 바로 범위를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마이너스 2루트 5가 바로 알파가 되고 플러스 2루트 5가 베타가 되니까 이 알파와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바로 2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원을 평이동할 때 y축에 접하면 바로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고 x축에 접할 때는 바로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두 원의 바로 러브스토리 만나는 경우는 자, 외접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네 접도 만나지만 네 접이 되면 같은 원이 되니까 그죠? 바로 두 중심, 원의 중심의 바로 그 길이가 두 개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뭐 하면 된다? 작거나 같아 버리면 바로 서로 만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24번입니다. 자, 포물선이 하나 주어져 있죠. 즉, 2차 함수입니다. 우리 2차 함수를 다른 말로 포물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죠. 그러면 우리 이 x 자리에는 각각 이 x, 이 x 모두 다 어떻게 x 플러스 3을 대입해 주면 되고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새로운 바로 포물선이 나타나겠죠. 그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포물선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꼭지점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우리 X좌표 구하는 방법 일반형일 때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요. A가 X제곱의 개수가 되고 최고차의 개수 B는 바로 X항의 개수가 되니까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만 대입해 주면 되니까 y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평행 이동하기 전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이 포물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꼭지점은 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x좌표에 마이너스 3을 더해주고 y좌표에 1을 더해주면 평행 이동한 바로 포물선의 꼭지점은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 바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A고 마이너스 8이 B가 되겠대요. 따라서 AB의 곱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도형의 방정식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보다 바로 그 도형의 크리티컬 포인트도 동일하게 바로 평행 이동이 되니까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 우리 원에서부터 계속했죠. 아시겠죠? 그리고 2차 함수 포물수는 평행 이동을 해도 최고차의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이므로 바로 이동한 포물선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칭 이동을 하면 바뀌겠지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로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절대로
바로 무엇이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25번입니다. 포물선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자, Y 꼴 X제곱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형일 때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y좌표는 x좌표에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차 함수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평행 이동한다면 x좌표는 a, y좌표는 b를 더해주면 되니까 자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은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그 포물선의 방정식이 y꼴 x제곱이잖아요. y꼴 x제곱은 바로 중심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도 0, y좌표도 0, 원점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8이라는 것을 간단히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b-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8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플러스 3이 되므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